네, 이어지는 강의는 네 번째 강의 순서입니다. 주식회사 엘텍 임규인 대표님께서 행시체중과 밀사대책으로 회사율을 줄이자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임규인입니다. 제가 한 30년 정도 업계 생활을 하다 보니까 희끗희끗하신 분은 알겠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생시체중과 밀사대책입니다. 가장 다산보도 들어오면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생시체중이 적어서 물라는 문제인데, 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하고 이제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한 20년 이상 문제된 것은 밀사 문제입니다. 이유자도 밀사 문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졸리는 시간이죠, 그죠? 제가 관심 있게 공부하는 분야가 요즘은 행동학 쪽이고, 제가 석사 과정을 하고 싶은 것이 원래 기전학이었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기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없어서 병리 형태학 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왜 많이 졸리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흡수되면 위에 몰리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으면 위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활발해지면 그게 피가 몰리죠, 그죠? 머릿속에 있는 혈액 산소가 이쪽으로 몰려야 되죠. 그러면 머리는 어떻게 돼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옵니다. CO2가 올라가죠. 그러면 졸립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신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농장에서 돼지가 잘 크는지 안 크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뭐냐니까 돼지가 언제 먹느냐, 제대로 먹느냐 그걸 알고, 그러면 먹고 난 다음에 최소 30분, 1시간 이후에 돼지 행동을 보면 이 우리 농장의 돼지가 어떤 상태라는 걸 간파가 됩니다. 근데 그런 맥락을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모든 동물의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학교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강의하지 않고 단순한 지식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은 어떤 동물 행동학하는 어떻게 애완경 같은 경우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은 모든 기전학적인 어떤 해석이 되어야만이 나타납니다. 결국 끝으로 말한다면 동물의 행동에서 증명이 안 된다면 기전 쪽에서도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학이 굉장히 재미있고, 최근에 이제 연구 자료를 보면 옛날에 양돈에서도 사양 전문가들이 어떻게 와 있냐면 전부 동물 복지나 행동 연구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에서도 그런 분들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도움될 거라 보입니다. 첫 번째가 생시체중, 이유체중, 그 다음 밀사 문제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제가 생산성 올려야 되는 이유를 전 개인적으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 농가 수익을 향상하기 위해서 합니다. 왜? 지금 농가 숫자가 너무 적어요. 단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의미 없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수익성을 확보해가지고 농가 숫자를 더 늘리자. 이때까지 농가 수가 줄면 남이 죽으니까 내가 좋다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예. 지금 현재 농민 인구가 가장 겁을 먹는 집단은 축산농가 중에서 한우농가입니다. 한우농가 지금 9만 호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7만 호 이상이 번식하는 농가들이에요. 예. 굉장히 겁을 먹고 있죠. 돼지는 제가 보기엔 겁낼 이유가 없는 집단으로 바뀌었어요. 젖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올리고 제발 힘을 좀 키우자. 내만 묵고 산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더라도. 그 다음 탄소 제로 정책에 부합하자. 제가 30년 동안 통계를 계속 정리를 해보면 사료율이 굉장히 나빠졌죠. 그렇게 나쁜 사료가 아니거든요. 옛날보다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봐도.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 먹은 만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말도 어딘가 빠지고 있다. 중간 단계에서 많이 죽는다. 통계 안 잡히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통계 안 잡힌 정책은 옛날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좀 이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거 통계, 그 정부 통계도 이제 먹지 못하고,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 가장 정확한 통계는 사료 생산 통계입니다. 사료업계에서는 다 아시고 있죠. 예, 사료 생산 통계인데, 그걸 역추적 하니까 뭐가 안 맞다더라는 거 있고, 앞으로 계속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작업자 일선을 좀, 지금 작업자들이 거의 다 외국인을 갖고, 한국인을 하더라도 일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인지인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일이 아닌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앞 단계에서 잡아야 되는데 못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라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걸 최고라 그러는데 아예 안 나오는 게 되는 거지. 왜 나오게 만드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걸 기술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손을 줄이지 않으면 근무 이탈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노동자들이 계속적으로 더 많은 요구를 할 겁니다. 왜? 알 수 없잖아요. 누가 갑인지 이제 상황이 바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가자. 이게 이제 최근 3년 제가 보는 겁니다. 이게 20년 때부터 제가 강의했고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사양 시스템의 출하율 체중이 97년 7월 달에 90kg 이상으로 에서 100kg로 바꾼 시점이 이때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때는 이게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 이거와 그 다음에 28일 이후에서 20일로 바뀌게 되면 기존 돈사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11마리가 있을 공간이 15마리, 18마리, 30마리가 들어간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10마리 있을 공간이 13마리, 뭐 5마리 이런 식으로 공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나오냐면 돼지가 섭취량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천천히 죽어요. 그래서 소모성 질환이 나오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건 뭐예요? 들리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반응이 빨리 안 나온다는 뭐예요? 서서히 죽는 이유가 뭐예요? 못 먹어 죽는 거예요. 빨리 못 먹으면 빨리 깨지는 거고 적게 먹으면 천천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호흡기자는 여러분도 아시죠? 감기 될 때 왜 잘 먹어야 돼요? 안 먹은 만큼 더 고생한다 이거지. 아주 단순하거든요. 영양학에서 굉장히 긴장한 어떤 상황인데도 이 부분 해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섭취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때 이게 이제 한 15% 정도 공간이 있어요. 더 늘려야 되고, 요게 모돈 100개에서 28나면 모돈 100개당 25개 스토리 필요한데 분만 스토리 21개면 되거든요. 그러면 19% 모돈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700만 도 사회가 1000만 도가 넘은 시점이 2000년도예요. 근데 사료 생산을 보니까 그때 분명히 1000만 도가 넘어갔는데 국가에서 뭐 했나니까 1000만 도는 아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2000년도에. 예. 돈열, 지금 돈콜레라 터졌죠. 돈열이. 이때 터지면서 백신이 전국 다 일제적으로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백신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 버린 거죠. 그때 정부가 통계 차고 났다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일국이 뭐냐면 이게 사양 시스템이 시설 문제가 걸려있죠. 돼지만 그래요. 소, 닭은 안 그래요. 나갈 때까지는 안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다가 좀 여유가 있거든요. 카바할 수 있는데 돼지는 돈사 회전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회전율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돈사 회전율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또 문제가 뭡니까? 다산 모돈이 10마리 돼지 10마리 나왔는데 13마리, 15마리 나왔는데 그럼 어디가 그 돼지가? 그 공간을 카바를 안 해놨는데 그럼 어떻게 해? 죽어야죠. 먹다가 죽으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그 공간을 카바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꿀 때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무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다 병났다 죽습니다. 굶어 죽은 게 아니라 다 병 넣어요. 왜? 적게 먹고 나중에 설명하겠죠. 적게 먹고 나중에 닭이 병이 쉽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영양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까 뭐 소화체계가 어떻고 얘기 다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설명하겠지만 엔자임이 뭐예요? 우리가 분해하는 효소 뭐예요? 단백질 아니에요? 단백질 적게 먹으면 효소가 잘 나가요? 항체가 뭐예요? 임뮤노글로불린 뭐예요? 글라이코프로테인 아니에요? 단백 부족한데 이 항체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엉터리지. 백신 당하고 이상했는데 단백이 나왔다. 그러면 바이러스나 세균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초유나 이런 걸 보면 다 재생이 되거든요. 그걸 단순하게 지금 그렇게 기진학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쉬운데 기진학적 해석이 아니고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전에도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데이터를 많이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모든 실험이라는 게 조건의 어떤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 재밌는데 그러면 결국 뭐냐면 우리 농장이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전문가를 좀 만나가지고 함정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상당히 다양한 사람을 만나가서 예, 내 몸에 이상이 있다. 한 병원만 가져가 몇 군데 가라. 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이때 모진의 이유자도 인큐베이터가 나오고, 요때 이제 모돈 수도꼭지가 나오고, 최근엔 분만세 에어컨이 나오죠. 날씨 문제는 옛날까지는 전부 다 동절기에 국한했습니다. 동절기가 더 심각하다가 2004년 되면서 동절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실제 날씨 데이터를 보면 1994년도부터 하절기가 문제가 되어 있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온도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2013년, 16년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올해는 어찌 될지 몰라요. 지금 굉장히 빨리 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밀사 문제가 걸리면 이때는 어떻게 했냐. 이유자든 폐사가 5%가 안 됐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하면 1%까지 줄이냐고 좀 나우상 이야기하고 고민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이유자들이, 이유자들이 10% 죽다가 지금 30% 내지 50% 죽은 것 같은데 30%다 그랬거든요. 근데 계산해보면 안 맞고 사료 생산량 나오거든요. 앞단계가 너무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제가 틀리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명적으로 보면 이제 돈열이 문제되고 TG, PD가 없어지고 PD가 나타나고 이 PD가 몇 년도 터지고 있고 오제스키는 사라졌고 PRRS가 추진했는데 최근에 ASF가 나오고 이 구제역 같은 건 골치 아프죠. 돼지는 왜? 출하 때까지 출하 일정까지 항체를 걸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알루미늄 계열 백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독은. 왜? 그거는 사독 백신은 넣어봤자 한 2달 정도밖에 항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오일을 쓸 수밖에 없죠. 점도가 높고 통증이 유발되든 말든 점도가 높을수록 더 오래 가죠. 점도가 높을수록. 왜? 밀리징이 깽칠 나니까. 그래서 출하 때 가겠다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점이 나오죠. 2번 찌르는 거 한 번 찌르면 안 돼? 피내저축 안 될까? 뭐라 하는데 공인된 방법은 현재 근육밖에 없어요. 근데 혹시 제가 이런 이야기 주사 침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어요? 예. 제가 요즘 강의를 해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주사 침 공부 설명해 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동물용 주사 침은 바뀌어야 됩니다. 나중에 다음 기회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료를 보면 또 재미나요. 이때 주정박이 나옵니다. 주정박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제 이때 왜 골치 아팠냐면 미국이 알코올 발효 쪽으로 가버리니까 문제죠. 예,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곡수가 모지되니까 그때 중국에서 곡수 수입을 하죠. 중국 애들은 지 아무거나 굴거든. 2년 묵은 것도 주고 1년 묵은 지 편한 대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분리가 일어나니까 이때 사료가 엉망이 되죠. 밀도, 비중 자체가 왔다 갔다 했죠. 10 내지 15%가 왔다 갔다 했죠. 특히 어딘지 문제. 그래서 임신동 포유들한테 제가 농장에서 가르쳐 준 건 뭐예요? 바가지 한 개에서 해놔놓고 똑같이 해가 저울 놔놓고 똑같이 깔라. 그럼 무게를 빼줘라. 그럼 이게 움직이는 보일 거 아니에요. 무게가 가벼워졌다. 클레임 걸어라. 받지 마. 예, 그렇게 가르친 거죠. 왜? 피분이 되면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럼 그 묶고 난 다음에 사고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발정이 안 나오고 이후 막 그런 문제가 나서 터졌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혈분은 중지됐죠. 혈분은 제가 혈분하고 철분하고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뭐 이렇게 대장균, 살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의 대체의 어떤 세균이 위 pH가 얼마입니까? 2 내지 4라 그러죠. 그럼 웬만하면 죽잖아요. 근데 왜 이쪽에 문제가 나요? 말이 안 되죠. 예. 위를 통과하는 순간 통과하지 않으면 모르겠고 꽁꽁 똥물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럼 거꾸로 장 내에는 언제든지 살 수 있다.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pH 4, 2 내지 4라 하더라도 pH 6, 7 항상 온다는 거죠. 스며들어간다는 거예요. 스며. 그냥 들어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 대장 쪽에는 대장균의 유해 세균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애들한테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절 주면 되는데 살모넬라나 대장균의 특징은 뭐예요? 예. 혈액배질 쓰는 인간이에요. 혈액배질 왜 씁니까? 배양할 때. 이거 실험실 있죠. 혈액배를 쓴다는 것은 이것은 개들이 성장할 때 철분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분의 액상을 못 미기는 거예요. 미기면 왜? 선짓국 건강한 사람이 먹었는데 선짓국 배탈 나잖아요. 그 이유죠. 그럼 그런 조건 안 주는 방법은 뭐예요? 최대한 소화의 흡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까도 액상 사료 먹이 할 때 왜 4대1로 갔냐? 예. 2대1로 가보니까 굉장히 농축대가 빠른 속도로 되는데 가끔 터지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물 비중을 계속 올려가는 거죠. 그러면 좀 덜 나거든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이제 헬분이 중지됐는데 제 친구 중에 사료 배합비를 짜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헬분 쓰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보고 이상하게 온다.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네가 관심 있게 보니까 알지. 헬분이 그런 역할을 한다. 헬분에는 철분이 그렇다. 거꾸로 말하면 여름철 모동의 클로스트림이 많이 터지죠. 클로스트림이 뭐예요? 현기성 세균이잖아요. 예. 언제 많이 터져요? 여름철에. 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식이 나는 체내 CO2 분압이, 이산화탄소 분압이 올라가는 조건에서는 잘 터지게 돼 있거든. 그럼 그런 조건 안 주는 조건으로 사양 관리를 조금씩 주고 자주 주고 환기량을 그때 올리는지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또 돼지에서 담당 아침, 저녁 사료면 저녁에 많이 먹죠. 아침에 한 9시, 요즘 9시 되면 사료 먹죠. 그죠? 돼지들 일반적으로 키워주면. 그때 어떻게 돼요? 문을 춥다고 꽁꽁 담그지 말고 사료 먹을 때는 문을 확 열어버려야죠. 환기량 최대 올려버리죠. 그때 먹을 때는 열이 나잖아요. 예. 그런 것을 사양과 이렇게 환경을 가지고 자꾸 접목을 해야지 그 베리에이션, 환경의 베리에이션 폭을, 변화폭을 줄여낼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기전학이나 행동학을 보면 다 공부할 수 있는 분야죠, 실은. 왜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최근에 이제 가루사료에서 펠렛으로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있고, 일부는 가고 있고, 제가 기억하는데 90년대 요 정도 돼가 제품, 익스팬더 사료가 나왔었죠. W 회사도 나오고, P 회사도 나오고, 제가 이때 마산에서 한 10년간 컨설팅 하고 있을 때거든요. 제가 딱 나오는 순간 뭘 했어요? 이거는 절면 안 됩니다. 왜? 소주잔에다 딱 집어넣고 소주를 부었는데 1초 만에 다 물을 먹어버려요. 돼지 어떻게 밥을 먹어요? 사람은 포만감으로 먹죠. 여러분이 밥 한 그릇을 죽을 5그릇 만듭니다. 밥 한 그릇은 금방 먹죠. 죽 3그릇 먹을 자신 있어요? 못 먹죠. 영양소는 어떻게 돼요? 소화율이 올라가지만 3그릇 이상 못 먹어요. 총량이 모자라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서울대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서울대 실험실 각 들어봤어요. 4마리 놓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물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여튼 가공 원료를 쓴다 하더라도 물과 이런 관계를 아셔야 되고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모던 쪽에서도 지금 그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유럽 애들이 왜 임신론 사례에서 드로우 피딩을 하는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고 최근에 이제 액상급이가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난 거는 옛날에는 지방을 사료내 지방을 한 4% 5% 쓰다가 어느 날 뉴린텍인가 이게부터 한 10% 썼죠. 시커멓게 기름 잘리는 소주. 예. 의미는 있죠. 저도 기름을 워낙 좋아하니까. 예. 저도 애용하는 쪽이니까. 왜? 생리학적으로 원리를 알면 애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에서 액상을 쓸 때 문제는 나타납니다. 농장에서. 그래서 30년간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본다 그러면 모동 갱신율이 중요하다. 생시 체중이 높을수록 잘 크더라. 예. 손이 덜 탄다. 작업자에 손 안 타도 되더라. 잘 크더라는 거죠. 다산보동이 놓으면서 복당 산자수가 증가하니까 복당 총 체중은 증가하는데 두당 생시 체중은 막 떨어지더라. 근데 너무 떨어지더라. 예, 이거예요. 제가 계산을 유럽에서 놓은 자료와 유럽, 미국에서 놓은 어떤 총 산자 숫자, 총 생시 체중, 복당 체중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낮더라. 뭐예요?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럼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반 비육돈에서 모든 젖이 중요하더라. 대용류가 아무리 좋다 해도 젖보다 좋다? 있을 수 없죠. 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예요? 단백질 같은 거는 열을 가면 갈수록 소화율이 떨어집니다. 아까도 대두박을 익스팬드하는데 익스트루하는데 그게 소화율이 올라간다고요? 안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왜 생고기가 훨씬 소화율이 좋죠.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은 열을 갈수록 소화율이 떨어지죠. 전부를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더 많이 먹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열을 가하거나 하지만 영양소마다 소화율은 다르죠. 좀 더 다시 또 조금 시간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문제입니다. 윈치 커트는 한계가 있더라. 한여름 한겨울과 너무 편차가 크다. 그 다음에 일교차가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제 남쪽, 전 개인적으로 이제
예. 천지는 주풍령적으로 봅니다. 주풍령 남쪽, 북쪽을 좀 다르게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주풍령도 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정밀 사항이 필요한데도 옛날부터 저희가 최초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사료에서 입사했을 때 정밀 사항 이야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정 안 되면 계절 배합비라도 좀 하자. 아니면 진짜 유럽 배합비라도 가자. 외관적 소화율이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진짜 바이오 어빌리티를 좀 따져보자. 왜? 돼지는 다른 시간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 공간을 비워줘야만 내려오잖아요. 이게 안 내려오면 모르는데, 이게 사고가 안 나. 못 온 쪽에서 안 내려오면 모르는데, 여기서 안 비워주면 여기는 못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밀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여름은, 한겨울도 문제지만, 한여름의 문제를 못 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죽는다 그러니까 백신은 열심히 하고 더 하려고 그러고, 이 이야기도 참 재미난 이야기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돼지 양돈 질병이라는 책을 보면 캐나다에 있는 이 여자 수의사가 할머니가 올린 글입니다. 연구원 자료인데 전체 그래프를 그리면 아까 데이터를 그래프를 이렇게 나오죠. 이 앞부분을 71년 이전 부분을 해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유하고 20일 만에 체중이 배로 크더라. 앞단계 성장률이 무진장이 높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유 체중이 좋은 놈들이 빨리 크더라는 거죠. 이유 체중이 크다는 말은 뭐 생시 체중이 크다는 거죠. 20일 만에 체중이 2배로 크는 굉장히 빠른 성장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거는 거꾸로 말한다면 옛날에 이제 이유자동사의 립을 이렇게 하죠. 돼지가 이유하고 나가고 난 다음에 육승사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유산소 오면 립을 완전히 낮춰야 되는데 안 낮춰놓으면 사료를 먹고 돼지가 죽죠. 어떻게? 사료 먹은 큰 놈이 죽죠. 사료는 큰 놈, 서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큰 놈이 우선적으로 먹고 물도 최우선적으로 먹죠. 서열 동물이라서. 그러면 사료는 먹었는데 물을 못 먹으면 죽어야죠. 쬐는데 부검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예. 그걸 모 회사 실험실에서, 실험 농장에서 제가 발견했죠.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런 립을 하나라도 어떤 식으로 세밀하게 관리해 줘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일당 정체량이 앞 단계에서는 약 15, 18%, 뒤에서는 한 11% 나는데, 생시 체중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 12% 차이가 나더라. 그 다음에 추가 체중을 지금 계산해 보면 120kg 추산됐을 때 앞 단계 이유 체중 1kg가 17일 차이가 난다. 6kg 놓은 놈하고 5kg 놓은 놈하고 7kg 놓은 계산 1kg 차이가 추라 120kg 도달할 때 17일 정도 차이가 나는 계산해 보세요. 이 논문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차이 나요. 그럼 농장 입장에서는 출하량 체중도 중요하지만 돈사를 빨리 먹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여름철 되면 죽는 맛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 요약하면 이런 옵니다. 예. 이유 체중 크면 빠르다. 이유하고 20일 만에 체중이 배로 는다. 정체량이다. 이유 체중 1kg가 17일간의 출하량을 단축시키더라. 요건 이제 프랑스 친구들이 낸 데이터의 다산모던의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엄청 많은 데이터인데 정리해 보면 한복 크기의 총 산자수가 5산, 6산, 7산을 가서 하여튼 3산이 넘어가야 제대로 된 돼지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농 경쟁률이 40% 넘어가는 농장에서 보면 3산 넘어간 돼지들이 드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특히 산자수가 더 많은 놈, 28두 할 때 더 없더라는 거죠. 그럼 이거 뭔가 찰각이다. 산자수만 보지 말고 모든 편 분석, 이 산차 분석표도 봐야 된다. 그러면 생산성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한복국 실산자수가 차이가 난다. 사산 또 어떤 산자수가 많으면 사산이나 좀 사고가 늘겠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균 체중은
2008년도 프랑스 데이터인데 1.4, 1.6,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산자수가 14, 15 이런 오는데, 그죠? 뭐예요, 이거는? 그럼 우리가 잘못하는 거 있는데 뭘까?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나온 데이터, IPV에서 2000 자료 같은 데 보면 1.13kg. 요 이하에서는 엄청 죽는다. 그 이유전의 폐사가 저체중일수록 결국은 죽더라. 내가 쇼를 아무리 어떻게 해봐도 죽더라. 그럼 결국은 뭐야? 분만 때부터 좀 크게 놓자, 제발. 그게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면, 태아에서 성장하는 걸 어떻게 보냐, 그러면, 임신기 약 3분의 70일, 80일 요때 성장, 요 뒤에 성장이 엄청 크고, 이때 성장을 위해서 단백질이 얼마나 요구된다,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주로 나오는 거 아실 거고, 미국 친구들이 NRC 기준으로 했던 데이터, 민에서 실험했던 게 이런 것들이죠. 단백질 분만할 때부터, 임신할 때부터 딸 때 보니까, 요 한 40 정도에서 갑자기 이쪽에서는 확 올라가더라는 거죠. 임신 말기에. 요건 아미노산이고, 단백질 요구량이 말기에 굉장히 요구된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에너지 요구량이거든요. 별로 안 올라간다. 그럼 임신 말기에 사료를 많이 주면, 단백질을 주려고 많이 주는데 나머지 과잉의 에너지는 뭐예요? 과잉의 에너지는 뭡니까? 탄수화물은? 인슐린이 들어와서 간에서 인슐린이 작동되면 그걸 글라이코겐 일부만 내놔두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중성지방을 다 빼버리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로 가요? 복대정맥을 타고 들어가서 이쪽에 장관막 타고 다 기름 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HDL, LDL 해서 난리를 치는 거. 제가 가끔 밴드 한번 장난삼아 올려주죠. 대사생리 공부를 하면 생리는 다 빨빨 머릿속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 어디에 차겠다? 왜 차겠다? 계산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 이거죠. 라이신 매치온이 이때까지 놓은 거 뭐예요? 태아에서 보면, 이거 전체 3대1, 4대1 쪽에 오죠. 최근에 연구 제일 많은데 어디예요? 알지닌이죠. 알지닌. 위에는 젖은 별로 안 나오고, 이거는 태아에서는 엄청 많이 나온다. 왜 알지닌 연구하는 거 아시겠죠? 예. 아미노산 구성표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아 쪽에 날라니까 알지닌 연구가 미국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고. 근데 이런 데이터, 백 데이터를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죠, 벌써. 분석표가. 사료 쪽에서 보니까, 요게 옛날 10마리 놓을 때, 태아 10마리가 먹은 사료, 하여튼, 계산해봤어요. 1.6kg 체중하고 계산이고, 체중이고, 요거 막대 그래프는 사료 먹은 거 계산하니까, 요렇게 정도 계산돼요. 요 높이하고 수치가 똑같이 해놔놓고, 지금 계산해보니까, 사료가 달라요. 임신기 단백 12%, 16%, 15%, 19% 해가지고 똑같은 급여량으로 계산해, 이렇게 200g 올려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태아 체중이 먹은 거는 더 먹었는데 올라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 앞으로 만약 1.4kg까지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안 맞아 들어가죠. 그럼 그럼 단백질이 이용효율에 문제가 있는다. 총량이 부족한 거냐? 첨가적 문제가 아니다. 이거 단백질 문제에서 뭐가 걸려있다. 그건 영양학식 분들이 풀어야 돼요. 저는 좀 풀어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오늘도 좀 소개해드릴 거고. 섭취한 사료 내 단백질이 태아 단백질로 넘어가는 양이 계산해보니까 뭐가 안 맞다. 우리나라에서,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박사님들이, 영양학식 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대답을 안 주시길래 할 수 없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실험을 할 때 제가 느낀 거예요. 야, 이거 산자신지 지금 올라갈까? 생체중 올라갈 때, 그 다음 난산은 안 될까? 2kg 넘은 자든 더 먹어서 더 크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했죠. 일단 죽든 말든 해보자. 해보면 알 거 아니냐. 그걸 해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나왔던 결과 중에 한 개는 뭡니까? 이유하고 난 모돈이 발정상에서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 다행스럽게도. 제가 알고 있는 농가에서 그런 거 없고, 생시적인 이쪽만 문제되더라. 그러면 이쪽만 한번 건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경양돈 농가입니다. 체중을 쭉 해가지고 주고 한번 해보십시오. 고민하니까 해보십시오 했던 거예요. 해보니까 결과가 이러는 거죠. 이 집은
지금 결과가 1.35가 놓는데 처음에 1.1, 1.15밖에 안 놓는 집이었거든요. 이걸 급이하고 마지막에 100g 정도 해가지고 해보니까 1.10, 1.35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놓은다. 더 미기면 놓습니다. 사료는 말고 단백질을 좀 하십시오. 태아에 맞는 단백질을 쓰십시오. 제발.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보면 평균 체중인데 900g 이하가 옛날에 저희들 10도 놓을 때 900g 이하는 문열이라 해가지고 빼버렸잖아요. 요즘 700g짜리도 막 올리거든요. 힘들죠, 농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요거는 이제 홍성에 있는 농가를 알게 돼가지고 고민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안 미기다가 농장장이 실수로 안 미기다가 이상하다. 또 미기니까 또 이렇게 놓은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어떻게 실수를 해놓는데 해보니까 이 집은 희한하게도 평균 체중은 똑같더라. 똑같이 놉니다. 근데 산자수가 다릅니다. 이상하게. 산자수가 놓는다. 결국 이렇게 산자수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놈 많이 놓더라. 갑자기. 그건 개인적으로 임신 초기에도 단백질 부족이 아니냐를 봅니다. 왜? 600g이라는 말은 임신 30일령에 200g도 안 컸다는 말인데 100g 이하는 배아 3일을 나면서 죽는다고 학교에서 배웠죠.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그거는 흔적이 남기느냐? 잘 안 남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러면 체중별로 이렇게 놓은 결과 가지고 이렇게 분산도 해보고 어떤 미기 보니까 복단 평균 산자수는 올라가더라. 생시 체중은 이 집은 차이 없더라. 다른 집은 생시가 올라가는데 이 집은 똑같더라. 산자수가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장점은 체중 변이가 없어지더라. 좀 적어지더라. 폭이. 체중 변이가 이 폭이죠. 진폭이 좁아지죠. 그래서 이제 900g 이상 되는 자돈의 어떤 포함이 몇 프로로 하느냐? 90몇 프로 이상 팍 올라가더라. 그래서 임신돈 사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니냐? 기존의 사료가 단백질보다는 에너지 위주로 돼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료인데 특히 임신 말기 사료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태아에 맞는 태아가 숫자가 늘어났다면 태아에 맞게끔 맞춰야 됩니다. 일반 체조승하고 일반 체조승하고 태아 체조승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임신돈에서는 기능적인 면이 좀 초과될 것이다. 왜? 나중에 여기도 일부 이야기했지만 분만사에서 사료 섭취를 피크로 가려고 하면 위가 늘어나지 않은데 이게 늘어나겠느냐. 위를 임신기 말기, 적어도 임신기에 열이 나야 되는데 늘지 조금이 나는데 갑자기 늘어난다? 있을 수가 없죠. 저소에서 케토이스가 최근에 발생률이 확 줄었습니다.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한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근육이 사양이 바뀌었어요. 근육이 미국 말하는 트랜지션 다이어트 해갖고 안 해요. 먹으면 먹는 만큼 위는 옵니다. 일단은. 그런데 위를 넓히놔야 되는데 여기가 작게 나면 어떻게 돼요? 못 먹죠. 예, 그래서 풀을 어떻게 해? 야, 자르지 말고 그냥 미겨. 왜 잘라? 키로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성이 중요하다. 부피를 늘려라.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아구가 맞아야죠. 영양적인, 그 다음에 기능적인, 사양적인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임신 말기 10대 금지 없었다. 포유돈 섭취량은 개선되지 않았다. 지금 이제 섭취량 급여 횟수를 좀 늘리니까 조금 한 500g 올라가더라는 데이터는 자꾸 나옵니다. 나오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농장들하고 계속 체크해 보니까. 그래서 급여 횟수를 늘려도 분명히 올라가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만큼 올라가진 않는다. 그 다음에 과다급여시 이거 자료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돼지는 맹장 발효동물이다. 돼지의 행동 특성을 좀 활용하자. 섬유수를 넣었는데 섬유수가 이용이 안 되는데 왜 소화율이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죠? 예. 돼지는 맹장을 이용을 합니다. 맹장이 활발화되어 있을 때 뷰티릭산이 활발화되면 뷰티릭산이 올라가거든요. 이 뷰티릭산이 먹기도 하지만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맹장 이론은 좋은데 토끼 이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게. 이 맹장 이론을 공부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뷰티릭산의 역할이 굉장히 아니다. 왜?
생학 공부를 쭉 같이 보시면 재미난 게 중간 대사물질 중에 C4가 엄청 많이 걸려요. 그 생체에는 C4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뷰티릭이 굉장히 기능적 물질을 가지는구나. C3, 4인데 3은 프로피온산은 많이 나와요. 전분이 분해되면 다 당이 깨놓는 건데 C4, C5가 계속 걸려요. 생학 쪽에서 생리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요게 참 재미난 물질이다. 근데 맹량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놓으면 잡균이 제대로 못 커요. 그래서 재미난 거예요. 근데 어떤 그걸 해가지고 뷰티릭산을 집어넣으면 많이 좋아진다. 이 위에서 다 흡수가 없어져요. 맹장까지 안 갑니다. 코팅을 어떻게 하든 간에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먹는 거는 물의 기능을 좀 무시하지 마라. 물은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대사 기능에서 특히 포만감도 주는 거지만 위를 비우는 기능이 있어요. 바울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공복감을 굉장히 빨리 유발하죠. 제 이상의 나이에서 시골에서 크신 분들은 여름철에 점심시간에 밥 없이 도시락 없이 물 먹은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당장은 채워지만 바울링이 일나면 더 배고픔이 오죠. 그러면 섭취행위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나는데 못 먹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작은 이유죠. 저는 큽니다. 그래서 대지에서도 물을 충분히 주라. 예. 여러분들이 영양을 배우면서 제가 재미난 어떤 가축 영양 하신 분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 농장도 마찬가지예요. 뭘 먹으면 우유가 많이 나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참, 우유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물이잖아, 물. 예. 젖소는 고형분이 13%, 돼지는 고형분이 19%, 그러면 나머지 물이죠. 비율 계산해 보세요. 그 정도 물을 먹어야, 그 비율만큼 먹어야 우유가 나오는데 그 물을 안 먹으면 젖이 진해지는 거죠. 젖은 안 먹으면 진해져 버리죠. 그럼 그 젖지한 젖을 먹은 큰 돼지는 잘 크고 뭐 언제 없을지 몰라도 작은 돼지는 어떻게 돼요? 자, 분만사에서 돼지가 안 크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 딱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엄마가 다 사료를 남긴다면 문제가 있지만 다 먹었다. 그러면 아침에 한 10시에 딱 들어가 보죠. 분만사 딱 들어가면 두 가지 정합니다. 자돈들이, 포유자돈들이 무슨 소리를 할까? 칙칙칙칙 소리낸다. 저 모든 들래. 왜? 엄마 감염된 거야. 상부호흡기 감염 같이 나타나는 초기 감염 현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누르면 자. 야, 포유 능력이 좋은 거야. 자돈들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뭘 찾아. 먹고 돌아다녀. 야, 저도 안 나오는 거야, 저거. 왜? 배를 못 채우면 동물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싸돌아다녀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엄마, 찬장 여고, 냉장 여고 막 뒤지죠. 책상에 앉아있어요? 못 앉아있죠. 왜? 혈당이 떨어지면 못 앉아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일어나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15홀쯤에서 왜 사탕 드시는 거 아시죠? 쪼로 내지 말아요, 그죠? 혈당이 떨어지면 나오죠. 그 현상이거든요. 불안해하고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죠. 이게 전부 다 생리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동물 행동에서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돼지를 보는 방법을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급수량 점검하라 그 다음 하는 거고, 이유체중 하려면 기존 사례에서 문제 일어난 거는 흔적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포유돈에서 걱정하는 거는 많이만 먹으면 되는데 일단 많이 먹었는데도 안 나온다면 찾았겠지만 그것조차도 안 되는데 찾아봤자다. 그래서 그 다음 급수라인, 아까 말씀드렸죠. 요 이야기가. 그래서 물대 사료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최대한 먹일 수 있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뭐냐? 제가 그래서 자, 개별 립을 넣으면 분당 1리터 아니라 3리터, 5리터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료가 동물의 특징이 뭐예요? 아까 자동 액상급유도 마찬가지죠. 사료를 주면 가서 먹는다는 거죠. 안 줘. 그냥, 그래서 TMR 사료 같은 그냥 이빨이 새어나가고 그러거든. 아무 때나 와서 먹게끔. 근데 돼지는 안 해요. 소하고 돼지는 약간 틀려요. 돼지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때 가장 많이 먹어요. 그때를 기준으로 모든 걸 계산해야 돼요. 나머지 먹는 거는 간식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먹는 아침, 저녁, 동시에 먹는 그 시간에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급수라인, 사료를 먹더라도 급수라인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액상급유를 물을 올리면 급수라인이 없어도 된다지만 안 해요. 많이 먹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건 물을 먹지 않으면 소화 걸려요. 죽도 식체가 옵니다.
그러면 물을 먹어줘야 돼요.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려 했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우때또 우리 농장에서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럼 다행이에요. 이 모든 건 조건이고 확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급수량을 해야 하는데 지금 물이 충분히 안 나오더라는 거죠. 왜? 동시에 놀리니까 사료주고는 동시에 5개, 10개를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제가. 처음에 한 개 놓으면 잘 나오죠. 땡크 앞이면 더 잘 나오죠. 저 멀리 가서 5개, 10개 저쪽에 가서 틀어보면 짤짤짤짤 나와요. 끝까지 물이 간다는 것은 펌프의 압력의 문제고 물이 나온다는 건 고여 있는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배관 자체가 잘못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충분히 물을 묻게끔 물이 있을 때 충분히 먹게끔 해야 됩니다. 식탁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식탁에 물이 있으니까 먹는데 그게 소주잔 거 없다 그냥 그거밖에 안 먹죠. 찾아 먹습니까? 밥은 안 먹었으면 찾아 먹지만 물은 찾아 먹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물에 대한 공부를 하면 나온 결론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돈 500g의 자돈 체중, 사료 500g이 자돈 체중, 500g이 뭐냐면 우유 1kg 만드는 거예요. 처수도 똑같아요. 기본 개념이. 그러면 돼지는 단백질 높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적거든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거기에 자돈 단백질 넘어오는데 전이율이 약 한 40%다. 계산하면 옛날 기준으로 하면. 근데 이게 만약 단백 먹은 양이 똑같은데 숫자가 많아진다 그러면 13마리가 나오면 5.65 나올 거고 15마리는 5.15가 나올 거고 그럼 추정하면 계산하면 되죠. 예, 그 계산을 해본 겁니다. 해보니 그렇다. 지방은 왜 107이냐? 아까 뭐랬어요? 탄수화물이 지방이 됩니다. 내 먹은 탄수화물이 지방이 돼서 그런 거예요. 지방을 드는 데가, 모든한테 지방을 드는 데가 더 뭐다? 일단 사료 섭취량 올리는 게 우선입니다. 다산 모델에서 나온 포유 모델한 대책으로서 결론이 이겁니다. 사료 섭취량 증가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자, 포유 모델 쪽에서는. 근데 산자수에 따라서 뭐 이런 걸 좀 정리해보자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자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유 자동 문제에서는 대용류보다는 지금 낙농 쪽에서 저는 돼지만 하는 게 아니라 소 쪽도 일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우유가 남아돌거든요. 그 등에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발효로 해가지고 하면 이용률이 굉장히 좋을 거다. 더군다나 요구르트로 만들었을 때 요구르트 효과는 여러분도 요구르트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유와 다르죠, 그죠? 포만감이 오래 가죠. 왜? 배 위에서 머무는 기간이 오래 가거든요. 소화율을 계산할 때 위에서 얼만큼 요 안에서 2시간 또는 4시간 안에 소장 내에서 머무는 시간을 계산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요 머무는 시간이 짧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보면 임신돈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입니다. 유유자들은 모든 해준수만큼 빠져나오면 그 돼지가 시간 지나면 나가야 됩니다. 못 나가면 문제를 일라는 게 그러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전문가들이 돈세 해주는 개념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느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생시자 쭉 말씀드린 거고요. 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적정 사익 공간. 돈사 시을 때부터 미래를 계산해가 지어라. 만약 아니다 그러면 자돈을 팔든지 뭔가 대책을 위탁 사육장을 찾아보든지 생각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먹을 만큼 크는데 돈사 설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면적 가지고 놓은 어떤 계산했던 사람들의 어떤 연구 결과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동하느냐 문제인데 세분할 거냐, 네분할 거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육 밀도가 높으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돼지가 빨리 크면 좋겠지만 상태에 따라서 밀사는 언제든지 발생한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 행동하고 이제 영양을 공부, 사양을 하다가 행동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요게 뭐냐면 K 상수입니다. 돈사 면적 계산 K 상수입니다. 뭐냐면 요게 콘크리트 그냥 일반 옛날 제돈사 있죠. 그거고 요게 부분망이고 요거는 완전 슬라트 기준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기준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해보니까 사료율은 똑같더라. 근데 좀 면적을 넓히니까 애들이 더 먹더라. 그래, 더 먹은 만큼 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키우고 싶으면 좀 넓은 공간에서 좀 많이 먹게끔 해주라는 거죠. 오지령 돼지한테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지령 돼지 같으면 면적이 한 1.1 정도 필요하거든요. 해보니까 요거는 이제 맞는 돼지죠. 더 배 이상 넓혀놓으니까 훨씬 잘 먹더라. 잘 크더라. 이것도 표준 체중이 표준값이거든요. 표준보다 훨씬 잘 먹더라. 그래서 사육 밀도에 따라서 해보면 밀산하면 전체 돈방당 총 체중은 더 나오는데 빨리 커지는 않는다. 좀 덜 큰다. 그건 말이죠. 그래서 밀산은 돈방 면적 효율을 보면 굉장히 좋지만 돼지가 빨리 크는 데는 불리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럽에서는 이제 돈산 면적, 그 다음 표준 할 때 나오죠. 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는 이제, 이거는 이제, 참고로 그 나라의 법적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앞으로 동물복지제로 간다 그러면 법이 바뀌겠죠. 예. 그 뭐 이걸 어디에 잣대를 갈 거냐, 어디 잣대를 가지고 갈 거냐, 관건이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를 보면, 실험한 데이터를 보면, 육성돈에서 0.8, 1.2, 1.6 평방미터를 주고 해보니까 이 좁게 키우니까 똥이 많이 묻더라. 그 다음에 애들이 이상한 부정적인 사회적인 뭐예요? 물어뜯고 싸우더라. 예, 이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육 밀도에 대한 장점은 뭐예요? 사육 밀도를 높이면 장점은 면적당 생산량은 분명히 증가한다. 근데 덜 큰다. 출하량이 길어진다. 돼지가 밀린다. 농장 입장에 보면. 그래서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열이 올라가죠. 열이 올라가면 사료수량 떨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를 계속 일으킨다. 그다음 꼬리 물기 등 나오고 그다음에 결국 이게 서립량이 떨어지면 경묵조는 질병이 오죠. 질병이 옵니다. 천천히 올 뿐이죠. 그래서 예전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여름철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료 도축 두수가 적어지죠. 사료 생량도 적고. 그럼 매년 우리나라는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여름철에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 집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비육돈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회절비 앞에 가야지. 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다른 대안이 있느냐.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너지 이런 보면 뭐 에너지에서 가수화 에너지 똥이 나오고 나머지는 대사 에너지와 오줌 되고 뭐 먹을 때 이 이야기 나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책에나 다 있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요 장 노브레트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장 노브레트라는 사람을 저는 굉장히 재미있어하는 사람이 왜? 이 사람도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동물복지 쪽으로 가는 사람. 왜? 사양 영양을 하다가 절로 간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재미난 데이터를 준 게 뭐냐면, 지방을 쓰니까 좀 낫더라. 예. 다른 것보다 지방을 쓰는 게 좋더라. 지방을 쓰면 왜 좋냐 그러면, 이게 육모그림이거든요. 여기가 흡수하는 부위인데 지방은 일로 흡수돼요. 대신에 간까지 가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이용 효율은 아주 좋은데 속도가 느리다. 이 측면을 흡수되면 가는데 1초만 가요. 간까지 흡수만 되면. 자, 이 굉장히 빠른 흡수를 놓을 때는 MCT를 이용하죠. 숏체인을 이용합니다. MCT. 예. 숏체인을 이용하게 되지만, 만약 전체적으로 큰 돼지 쪽에서는 롱체인을 이용하게 낫거든요. 그럼 숏체인이 숏도 미디엄 체인이 가장 많은 영양소, 원료가 뭐 있냐? 코코넛 같은 것들이죠. 예. 그래서 숏체인, 이 흡수를 빠르게 갈 목적에서는 앞단계 어린 굶는 놈을 이쪽으로 이용해야 되고, 큰 돼지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일로 가도 된다는 거죠. 그럼 농장에서 사료회사에서 우지나 돈지를 좀 잘 사용하면 되는 거고, 실은 농장에서는 뭐 보호지방 같은 거, 경화지방 이런 거 써주면 되고, 또 그 두 개의 원칙이 뭐냐면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농장 입장에서는 뭐예요? 라인에서 막히는 거죠. 점도가 올라가면서 라인이 잘 흐름이 안 좋아지니까.
그렇다면 코코넛 같은 과일 쓰는 거죠. 그게 묻어있는 걸 가져가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세포가 뭐예요? 와, 요 세포? 요 세포에 있는 요 안에 세포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화효소가 저겁니다. 저 육모가 결여되고 육모 안에 세포질이 뭐예요? 이당류 분해효소가 저기 있어요. 디아미나제가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면 흡수가 문제를 나거나 코로나가 여길 때립니다. PED가. 로타가 여길 때리거든요. 그러면 똥이 바뀌죠. 로타는 연변성이 약간 연변이고 요거는 코로나는 물총소죠. 저걸 건드리냐 안 건드리냐 보고 아 뭐겠다 그러면 검사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리를 알고 하면 충분한 거고 효소 차계를 본다 그러면 이 아미나제 뭐 이런 거 다 효소기 때문에 이게 단백질 부족하면 소화 안 돼요. 지금 북한 애들한테 고기를 주면 바로 먹으면 알쓸사합니다. 평양 애들 빼놓고. 소화 효소가 지금 생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거는 재수 적응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 소화생리 쪽에서 공부하면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알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지방을 쓰면 도움이 된다. 제가 아까 이제 모던한테 해본 거에서 해보니까 코코넛 밀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지방 한 60% 되는데 작년에 해본 거거든요. 해보니까 2.5개월 정도 먹였는데 7월부터 쭉 모던 한 350개 되니까 한 90마리가 매주 나오겠죠. 두 차 정도 떨어져 나오는데 113kg 요 좀 덜 먹고 나온 거 뒤에 좀 잘 먹으니까 117kg까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하 일령에 관계없이 돼지가 밀어내야 되니까 체중에 도움 되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질병과 영양에서는 돈 정리는 섬유수 이용하면 많이 도움 됩니다. 참 나중에 필요하시면 설명드릴게요. 프리바이오틱 할 때 이거는 도움 됩니다. 항생제만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영양이라는 것은 뭐냐, 질병과의 관계를 보면 흡수 장애가 일어나면 잘 못 먹었다 그러면 영양 부족으로 질병도 걸리고 면역 기능을 일으키는데 면역 기능까지 심각하게 문제되면 죽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만큼 사료에서 얼만큼 많이 먹고 영양이 중요하다는 것은 질병을 공부하기 앞서 영양이 더 중요하다. 왜? 뭘 살한다 그러면 질병, 전염성이지만 서서히 죽는다. 그거는 영양 문제입니다. 영양이 커버 안 된 상태에서 질병을 더 건드리면 더 죽습니다. 안 큽니다. 청알이 더 생깁니다. 왜? 제가 다른 데이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젖소, 한우를 다 손댑니다. 젖소에서는 장치가 있거든요. 해보니까 백신을 찔러가지고 구제역 백신을 찔러보니까 구제역 같은 경우 처음 4일 접종하고 4일 동안은 900kg에서 40kg 빠지더라고요. 섭취 속도도 아프니까 늦어지고 해열제를 처리해놓고 먹이나 놓고 했습니다. 혹시 나올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약 한 10kg가 빠지는데 이건 회복이 안 돼요. 그럼 계속 그걸 항체를 만들고 있다는 거지. 내가 접종해서 우유가 될 걸 항체 만드는 데 영양소를 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계산해 보니까 프로덕션 쪽에서 계산해 보니까 1.1%다. 그러면 돼지에서 115일령한테 115kg 200일 출하한 돼지한테 12주령에 2차 접종을 했다. 그럼 120일간 1.1% 계산하니까 돼지가 1.3일 출하 전이 일나겠구나. 가능하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와요. 계산하면. 그래서 저는 추정 유출을 해봅니다. 한우도 해보고, 지금 곡물가가 비싸다 해가지고 뭐 영양소를 가격을 빨리빨리 안 올리니까 사료회사도 묻고, 사료회사 망한 회사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손댔다고 묻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질을 손댔다고 봐야 되는데, 아니면 다행이고. 그러면 그게 이익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니까, 한우에서 30개월 출하는 걸 계산해 보니까 25일 출하 전일 나더라고요. 12월, 한 달에 12.5원씩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2년 전에 비해가 사료 300원 원재료가 상승했을 때. 그렇게 계산해 보니 그래 나온 결론이 나와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특히 돼지 쪽에서는 병목 현상이 오거나 출하 지연이 너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를 손을 대야 되고 빨리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시체중 올릴 전략을 빨리빨리 세워야 되고, 이유체중은 기능적 문제, 정리하면 이겁니다. 생시체중 문제, 이유체중 문제, 그 다음에 이후 밀사에 대한 이 문제 이렇게 하는데, 특히 제가 위용죽 학부에서는 마지막에 유럽 애들이 많이 쓰는 거는 비트펄프입니다. 비트펄프는 재미난 게 뭐냐면,
먹고 난 다음에 물을 접하면 약 5분 정도 있으면 팽창이 한 8 내지 10배 팽창이 납니다. 중국하고 지금 미국 수도는 비트펄프입니다. 동유럽 거 말고. 걔들의 그 특징이 물질적 특징에 팽윤 물질이 있습니다. 팽창 물질.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익스펜더처럼 가공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물을 넣어주면 부피를 먹는댔잖아요. 지금 일부 농장에서 임신돈 사료를 하루에 한 번만 주는 농장, 그래서 위를 늘리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쁜 방법은 아닌데 그렇게 추천할 방법도 아니에요. 그럴 바에야 이런 걸 이용해 물을 1대2 하면 3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2번, 3번 유용적을 3 또는 4 정도로 늘리게끔 2kg씩, 1.5kg씩 물 2배 올리면 어떻게 돼요? 4.5죠. 4.5를 먹게끔 확 먹게끔. 그걸 유도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물과 병행하는 방법. 그러니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문제는 뭐야? 내 사료에서는 내나 어떤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위 용적을 확보할 것이냐. 갑자기 위 용적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급여 횟수 같은 것들. 예. 영향을 주겠지만. 그래서 한번 요거 따로 정리한 거고. 이후 밀사 문제는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이자. 예. 좁은 스트레스. 한 방에 4명 있는 방하고 8방에서 전화 이렇게 받고 있으면 8방 애들은 이직률이 높습니다. 예. 왜? 월급이 적었어요? 직원 간의 스트레스죠. 예.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그 스트레스는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임규인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양동에서 일어난 UH